댓글이나 한번 볼까? 카톡 왔다. 내가 좀 심하긴 했나?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저를 갤럭시 바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유튜버로 찍힌 테크 유튜버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에 제 채널에 댓글에 갤럭시 언팩 일주일 남았네요 하면서 이렇게 웃는 댓글 남겨주신 분 계셨는데 저 그 댓글 처음 봤을 때 저는 좀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전 언팩에 초청받지도 못했고 당연히 신제품 만져보기는커녕 냄새도 못 맡아봤거든요. 여튼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자료를 발견했어요. 며칠 전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사용률과 브랜드 현황입니다. 와, 그거 보니까 1년 사이에 스마트폰 사용 현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10대, 20대의 아이폰 사용률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그 나이 때 사람들이 폰도 좀 자주 바뀌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올 것까지 생각하면 와, 진짜 이거는 갤럭시의 위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갤럭시 언팩이 좀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한국갤럽에서 만든 스마트폰 사용률 및 브랜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갤럽에서는 매년요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지역, 성별, 직업, 심지어 생활 수준과 정치 성향까지 파악을 해서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취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면 현재 갤럭시 사용자와 아이폰 사용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이죠? 2023년도 7월 기준으로는 갤럭시가 약 69%, 아이폰이 약 2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와, 갤럭시 사용자가 아이폰보다 3배나 많네요. 그리고 갤럭시 사용자와 아이폰 모두 2023년도에 둘 다 딱 3%씩 합치면 6%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딱 LG랑 기타 스마트폰 사용자가 6%가 줄었으니까 그 줄어든 만큼 애플하고 삼성이 좀 나눠 먹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왜 삼성의 위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만 18세에서 29세 여성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갤럭시 폰 쓰는 분들이 아이폰 사용자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20대 남성분들과 30대 남성분들도 갤럭시와 아이폰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갤럭시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20대 남성은 이제 아이폰 사용자가 갤럭시 사용자를 월등하게 뛰어넘었고요. 20대 여성분들은 아이폰 사용자가 갤럭시 사용자보다 원래도 많았는데 이제 거의 3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 통계는 만 18세 이상만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포함한다면?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갤럭시가 전체 사용자의 69%고 아이폰이 23%란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폰 사용자층이 높은데 이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체감상도 그렇고 실제로 아이폰을 가장 좋아하고 많이 쓰는 나이대는 바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그 10대들과 20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랑 SNS를 가장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 주변에는 전부 다 갤럭시 안 쓰고 아이폰 쓰는데 갤럭시 그거 요즘 누가 써? 나이 든 사람들이나 돈 없는 사람들이 쓰는 거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에 갤럭시 쓰면 왕따 당한다, 아이폰 안 사줘서 대성통곡을 하고 방문을 부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몇몇 기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몇몇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다가 통계를 보고 나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바로 생활 수준별 아이폰 사용 비율이에요. 지금 이건 작년 자료인데 생활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폰 사용자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폰 사용자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넘어오면서 훨씬 더 이게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올해 기준으로는 내가 생활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5%고요. 높다 기준으로 보면 32%입니다. 갤럭시 기준으로는 조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중간 이하라고 생각하는 곳에 좀 더 많이 몰려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가슴 아픈 얘기이긴 한데 생활 수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LG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애플은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 갤럭시나 LG 같은 경우에는 없는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긴 해요. 갤럭시는 굉장히 고급형 라인도 있지만 할인받으면 10만원대, 20만원대 이런 스마트폰도 있다 보니까 라인업이 굉장히 넓은 거고요. 아이폰은 이렇게 최소 65만원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에 처음 입문하거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비싼 아이폰보다는 조금 저렴한 보급형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에게 새겨진 갤럭시에 대한 첫인상은요, 못생기고 느리고 끊기고 버벅거리고 게임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굉장히 좀 갤럭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옛날보다 성격 급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할 것 없이 내용 좀만 길어지면 진도 안 나간다, 내용 질질 끈다 막 난리 나면서 별점이든 댓글이든 막 테러를 하신 분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컨텐츠를 볼 수 있는 폰 자체가 느려서 버벅거린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답답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아이폰 딱 들고 와가지고 엄청 부드럽게 작동하는 거 보여주고 막 게임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갤럭시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좋게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폰을 이따위로 만들었냐,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부터 시작해서 긱벤치가 어떠네, 3D마크가 어쩌네, GOS가 어떠네 하시면서 그 화난 기분을 그대로 커뮤니티 가가지고 풀고, 뭐 삼성 영상 많이 올리는 뭐 원숭이 같이 생긴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댓글로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좀 보급형 스마트폰하고 그거보다 좀 더 비싼 아이폰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좀 비싼 제품들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논리의 영역이고, 실제로는 갤럭시에 대한 이미지가 시작할 때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아이폰 쓰면은 세련되다, 멋지다, 갤럭시 쓰면은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점 10대, 20대들이 아이폰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MZ들의 마음을 돌려라, MZ 마케팅, MZ처럼 사진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통계를 보면서 되게 좀 놀란 점이 있는데요, 바로 30대 이상의 갤럭시 사용자들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 30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좀 비슷했거든요. 근데 올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직업군으로 따졌을 때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아이폰 사용자가 1년 만에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학생이나 무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직업군에서는 갤럭시 사용 비율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한국갤럽 자료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 주위 사람들 중에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같은 이유였습니다. 바로 기능, 그 중에서도 삼성페이랑 통화녹음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제 일부 매장에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가맹점 수가 삼성페이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통화 녹음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통화 녹음 기능 때문에 사회생활 하면서 큰 위기를 넘겼거나 심지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뻔한 거를 이 갤럭시에 있는 통화 녹음 기능 덕분에 회생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자영업자들이 82%나 되는 사람들이 갤럭시를 쓰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이런 거 애플 제품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메인 스마트폰을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못 넘어가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능들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기준이 스마트폰 하나에만 한정해서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스마트폰과 어떤 기기들을 같이 쓰고 있느냐, 이거에 영향도 꽤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쓰게 되면 연동해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특히 최근 1년간 글로벌 PC 시장에서 윈도우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맥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기준이고 한국은 훨씬 더 윈도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윈도우 사용자가 거의 90%에 달했는데 1년 만에 윈도우 점유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맥 점유율이 이렇게 크게 뛰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윈도우 시장 점유율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게 뭐 단순히 맥이 디자인이 예뻐서, 브랜드 충성도 때문에, 뭐 들고 스타벅스에 입장할 수 있어서, 아니면 삼성이 싫어서, 그것도 아니면 그냥 모르겠고 그냥 감성 때문에? 전 이 이유도 기술력 차이, 쉽게 말하면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국내 시장에서 훨씬 더 기능적으로 나은 점이 있었어요. 근데 PC 시장은요, 여전히 게임을 돌리거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맥이 윈도우보다 월등하게 나은 점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발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iOS에 있는 앱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컴파일링이라 그러죠. 조금 코딩 중에 오래 걸리는 과정을 했을 때 맥이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있는 프리미어 프로보다 맥의 파이널 컷이 훨씬 더 쾌적하고 잘 돌아간다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저도 그런 이유로 최근 저희 사무실의 셋업을 윈도우에서 맥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맥이 윈도우보다 훨씬 더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덜 버벅거리고 배터리 소모도 낮고 발열도 좋고 들고 사용했을 때 성능 떨어지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뭐 스마트폰하고 연동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다 보니까 맥 사용자가 앞으로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아이폰 사용자가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물론 이제 갤럭시에서도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윈도우하고 연동성을 좀 많이 개선하고 있던데 아직은 애플 생태계랑 비교했을 때 몇 수 아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삼성 입장에서는 점유율 자체는 좀 높지만 앞으로가 위기라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그보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 정도까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전 그 이유도 삼성의 기술력과 노력,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랑 Z 플립 시리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지 못했다면, 그래서 갤럭시 S 시리즈만으로 애플하고 점유율 시장 비교를 했으면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쓴다 그러면 거의 뭐 99% 삼성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팔리는 전체 스마트폰 중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기 시작한 2020년부터 이렇게 점유율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폴드나 플립 같은 거 쓰는 거 주변에서 흔히 못 봤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좀 어린 친구들도 뭐 아이니까 아이폰 갖고 싶다, 뭐 당연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쨌든 요즘 아이들이 아이폰 갖고 싶다, 그게 아니면 플립 갖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장모님도 막 G 플립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 좀 드렸어요.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 디자인이 예뻐서 아이폰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플립만큼은 아이폰보다 좀 더 낫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에서 보여주고 앞으로 시장에 이렇게 출시를 한 갤럭시 폴드 5와 플립 5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행히 그거는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플립 5가 진짜 많이 예뻐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 대 기업이 이렇게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으면 되게 짜잘한 공격 말고 결정적인 한 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갤럭시가 가지고 있는 한 방은요, 폴더블, 삼성페이, 통화녹음이고, 이러면 한 방이 아닌데 세 방? 어쨌든 좀 큰 한 방이 아니라 뭐 약한 잽 정도라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AS, 폰에 쓸 수 있는 스타일러스 펜, 그리고 뭐 윈도우하고 연동성 뭐 이 정도겠죠.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아이폰에서 애플페이를 쓸 수 있게 됐고, 이 가로수길에 하나밖에 없었던 국내 애플 스토어도 갈수록 빠르게 불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도 뭐 나온다 하면서 계속 늦춰지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언젠간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런 점에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한 방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요,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에서만 되는 진짜 킬러 기능을 계속 만들고 잘 다듬어야 되고, 그걸 잘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애플도 진짜 좋은 기능 만들고 잘 홍보하기도 하는데 가끔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기능인데 정말 대단하게 홍보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거든요. 좋은 기능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걸 잘 알린다? 요거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저도 언팩 초청해 주시면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여튼 이번에 갤럭시 폴드랑 특히 플립을 보니까 되게 눈부신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갤럭시의 발전은 단순 스마트폰을 넘어서 뭔가 더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애플이 에어팟, 애플워치, 맥북, 아이패드랑 같이 애플의 눈부신 주변 기기와 굿노트와 같은 앱이 강력한 한방이 돼서 아이폰의 점유율을 늘려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전 곧 갤럭시의 신제품 리뷰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